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곡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홍종학의 퓨어 경제, 매주 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맑은 눈으로 퓨어하게 오늘도 어김없이 경제학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저희가 출장 녹음을 나왔습니다. 국회. 대한민국은 정말 기자들이 쉴 틈이 없어요. 네. 국회의원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좀 퓨어하게 좀 지내고 싶은데 한 주가 매주 전쟁이에요. 정말 오늘 그 전쟁의 그 극한, 활용점정을 찍는 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정부가 드디어 국정교과서, 중고등학교 한국사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도장을 찍는 확정고시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어제 의원님들 뭐 철야농성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우선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퓨어하게 경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면의 역사적 과제를 좀 뒤로 할 수가 없어서 경제 얘기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쭉 흘러온 이른바 국정교과서 국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경제학자라 이게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숫자에 민감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이 좀 바뀌는. 네. 그리고 이 국정교과서가 바로 그 전형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선 전에도 바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 보수적인 역사관을 그대로 드러냈죠. 그래서 네. 뭐죠? 사형수들, 인혁당 사형수들 그거에 대해서 뭐 역사적으로 다양한 뭐 해석이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역풍을 맞았죠.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꼬리를 내리시고 본인이 부정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의 보수적인 역사관을 이제 감췄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른바 그 교학사 교과서 문제로 한번 시도를 했는데 거센 그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서 사실상은 이제 실패를 한 거죠.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분이 나쁘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뭐 지지도는 높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이제 또 국민 굉장히 역풍이 지금 세니까 네. 이거 빨리 종식시키는 게 낫겠다는 아마 상황 판단을 빨리 끝내자. 네. 네. 근데 이제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그 일반 시중의 정보를 제대로 들을 채널이 없는 거 아니냐 사실상.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주변에 쓴소리 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장관들도 거의 그 뭐 허수아비 장관들. 그러니까 이제 십상시들에 둘러 앉아서 문고리 3인방 주는 정보를 받는데 그 외에는 아마 신문 방송이겠죠. 그런데 네. 이제 신문 방송의 그 요즘 보수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보시게 되면 이 대통령께서 지금 보시는 만약에 그런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한다면 네. 지금 밖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 결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습관적으로 조선일보를 먼저 보잖아요. 어떤 입장을 피력하나.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고 그다음에 한겨레 경향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겨레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뭐라고 비판하는지를 먼저 좀 보시고 네. 그리고 또 웹사이트도 네. 일배만 보시면 안 되고 오늘의 유머도 좀 들어가셔서 다종다기한 의견들을 좀 동시에 수렴을 하셔야 이게 좀 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그 정치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국회 10시 본회의 예정인데 못할 것 같죠? 원래 이번 본회의는 이제 원포인트 본회의고요. 네. 이제 뭐 지금 큰 의미를 두는데 큰 의미는 없는 본회의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이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한번 국회 열 때 막 그 60개, 70개씩 막 법안을 통과시키고 막 이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지금 법사위에서 다 처리된 법들이 있는데 네. 한 1000개 정도 된다면서요. 아니 그렇지 이렇게 상정이 돼 있는 게 그렇고 네. 이제 각 상임위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미 법사위를 다 통과해서 사실상 양당이 다 합의해 놓은 법들 네. 이런 것들은 좀 통과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인사청문회 뭐 보고서 채택하고 이러는 것들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는 건데요. 네. 그때도 만약에 고시를 이렇게 강행을 하고 이러면은 뭐 여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뭐 그런 그렇죠. 생각하에서 동의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여당에서 일부러 그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와서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지금 보면 그 김무성 대표 지난주부터 기자들 만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이제 교과서 그만하고 민생 얘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새누리당은 민생의제에 방점을 찍어서 국회가 민생을 논의하는 장이 되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이런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보수 언론, 종편이 세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민생을 챙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홍종학 의원님처럼 경제학자 또 기재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교과서만 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아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좀 통과돼야 될 민생 법안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압축적으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이거 저희가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 경제가 어려운데 왜 그런 교과서에. 쓸데없는 교과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키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갈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 경제 민생 살리는데 매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저희가 그렇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네. 저희가 그 교과서 국면에서도 계속적으로 민생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 민생 빨리 그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네. 어떻게 보면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이런 이념 장난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것들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이념 장난. 네, 그 상황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역사가 뭐건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네. 저 정치인들이 저기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게 민생에 대해서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뭐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그냥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지금도 뭐 앞으로도 그런 그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은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거고요. 네. 그 민생 처리할 건 하는 것이고 또 투쟁할 건 하는 것이고 아마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민생이 이제 저희가 그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전월세가 지금 폭등하고 가계부채가 저렇게 굉장히 지금 폭증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월세에 대해서 아주 이제 뭐 어떻게 좀 제재를 가해야지 네. 이렇게 살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민생 최우선 과제고요. 이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양당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제 저쪽에서는 지금 노동개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노동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청년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커다란 네. 주제들이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는 중산층 서민을 지원하자는 것이고, 네. 저쪽은 이제 재벌과 슈퍼부자들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소비를 해서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 재벌이 투자를 하면 네. 이른바 낙수 효과. 낙수 효과. 네. 그 낙수 효과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낙수 효과고요. 네.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얘기하고요. 네. 이제 이른바 떡고물 효과인데요. 그래서 그 부자들과 재벌들이 좀 먹고 남은 것을 이제 밑으로 내리면 그것이 이제 밑으로 온다는 거고. 저희는 그게 아니고 지금 중산층 서민이 소득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소비가 안 되고 그래서 네.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낙수 효과만 주장을 하게 되면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국회에서 이제 그런 논쟁이 네. 아주 크게 붙을 상황이죠 지금.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동안 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민생은 보살피지 않고 재벌과 슈퍼부자들만 그 챙기는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선거가 6개월 앞에 다가왔을 때도 과연 그런 정책을 유지하겠느냐. 그러니까.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갑자기 금융위원회하고 새누리당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전격 결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포털 사이트에 많이 본 경제뉴스 1위에 계속 랭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거죠. 네. 네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해서 따낸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런가요? 뭐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불합리하다고 지난 2012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네. 이제 대선 때 좀 내리는 척하고 이제 좀 흉내를 내다가 그 다음에 와서는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네. 완강하게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정당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거용 정당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선거 전과 선거 후에 완전히 표리가 부동한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지난 3년간 저희 당에서 끊임없이 저희 국회에서 이제 정무위가 담당이거든요. 네. 정무위에 계신 의원님들이
끊임없이 우리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님이나 아니면 이제 김기식 뭐 거기 계시는 분들 전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전병헌 원내대표님도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셨고요. 네. 김기준 의원님 뭐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하여튼 정무위의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자료를 계속 제공하면서 지금 카드사들이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남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한데도 왜 이렇게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느냐. 특히 외국과 비교할 때도 굉장히 높다. 네. 특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낮거든요. 그 대형마트는 낮고 이제 소형 이런 데는 뭐 그 이제 전통 상가라든가 네. 상인들 그다음에 시장, 네. 자영업자들 이런 데는 네. 굉장히 높게 하니까 이게 다 그때그때 다르군요. 수수료가. 예, 그러니까 뭐 통일돼 있는 게 아니라. 예, 이유는 있죠. 거기는 네. 이제 큰 데니까 자기네가 그런 데하고 계약하면 아무래도 네. 뭐 이익이 많이 마진이 남으니까 이제 크니까. 자꾸 싸게 해주는 거죠. 네.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뭐 3년간 완강하게 네. 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명백하게 금융회사 편입니다. 그렇게 우리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는 항상 금융회사 편을 들었다. 새누리당과 예. 박근혜 정부는.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거를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미동도 하지 않다가 꿈쩍도 하지 않다가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또 신용을 낸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진보 의제를 막 선점했잖아요. 네. 보편적 복지하겠다. 기초연금 모든 노인에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전체 이거 사실상 생활임금 비슷하게 이렇게 주겠다. 그 다음에 뭐 반값 등록금, 뭐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 뭐 이런 정말 그 보수 정권, 보수 정치 세력이라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막 그 진보 의제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게 아마도 선거 한 5개월, 6개월 앞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내년 총선 5개월을 앞두고 또 이른바 좀 달콤한 공약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국정교과서 같은 것으로 해서 네. 보수 이념에 이제 의존하는 그 유권자층을 흡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해서 민감한 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한다. 이렇게 이를테면 벌써 이제 선거를 앞둔 네. 그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계획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거 전에 이렇게 한 6개월 좋은 정책 나왔다가 3년 반 동안 재벌과 슈퍼부자를 지원하는 이런 그 정당을 선택을 할 것인지 4년 내내 꾸준하게 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가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정책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제기를 해왔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금 아마 그 동영상이 시중에 돌고 있을 건데요. 저희가 만들어서 보냈는데 하여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그런 서민 정책은 전부 반대한 뭐 저희가 뭐 하여튼 끊임없이 복지 확대하자 그러면 복지 반대하고 무슨 지금 뭐죠 저기 보육 정책 그거 확대하자 그러면 그것도 전부 지금 미루고 있고 돈 없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전월세 이런 거 하면 반대한다 그러고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 위한다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뭐죠 저기 예산 다시 할 때 그때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 2천억 원 정도를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전통 상가가 크게 타격을 입었으니 그 지역에 대해서 온누리 또 이제 지원한다 그러면 또 부자들한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지 말고 그 서민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서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만 써야 되니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다. 그걸 2천억 원을 요구했는데 절대 반대를 했죠.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이. 그래서 그걸 제가 국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제 최경환 부총리 얘기는 그렇게 서민들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반대할 수 없다. 아주 찬성할 수 없다. 그거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 저희가 이제 가까워. 그러면 재벌들을 도와주는 것은 무상으로 안 도와주나요? 재벌들은 그냥 돈을 팍팍 퍼주고 세금 깎아주고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고방식이 재벌들은 그렇게 도와주면 경제로 돌아오는데 네. 그럼 서민들은 그렇게 지원하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낭비적이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돈 쓰는 건 낭비고 네. 재벌들한테 뭐 돈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금고에 710조 있는 것은 뭐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관성화돼 있네요. 네. 자, 두 가지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경환 부총리의 경우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겠어요. 뭐 서민들이 돈 쓰는 것은 낭비다. 이런 것도 뭐 복지 포퓰리즘이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장 내 주머니 안에 돈이 돌아야 그래야 이른바 내수 경기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돈을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경제부총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3년 반 내내 안 하고 있다가 선거 앞두니까 반짝 이렇게 선거용으로 정책들을 내놓는 거를 지금 제가 약간 복기를 해보니까요. 지난 봄에 제가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어느 식당에. 그런데 그분이 무슨 상가 번영회 회장 뭐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최저임금 10,000원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업주들은 전부 최저임금 10,000원 언제든지 올려줄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쟁점이다. 하나는 카드 수수료,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비싼 상가 임대료, 이 두 가지만 좀 해결을 해주면 우리 장사하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네.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 이 두 가지만 해주면 최저임금 10,000원 해도 충분히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학생들 고생하는데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조금 해주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빨리 하시지 뭘 또 기다리라고 하시냐고 제가 그렇게 네. 얘기를 했더니 기다려야 된다. 숙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각이 나네요. 네. 계속 묶었다가 선거 앞두고. 왜냐하면 일찍 해주면 사람들이 까먹어.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해야 돼. 그래야 효과가 있어. 그래야 우리를 찍어줘. 이런 생각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네. 꼼꼼하시네요. 디테일이 강해요. 의원님 이런 거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글쎄 뭐 그게 이제 저는 세상이 좀 불공평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뭐라 그러나요? 꾸준히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도와주다가 도와주는 사람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맞아요.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느낌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법이 통과가 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을지로위원회가 그거는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했고 맞습니다. 이른바 맘상무라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거의 투쟁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를 해서 뭐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예전하고 다르게 권리금도 좀 보장받게 되고 뭐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지금 도저히 억울해서 네. 오늘 아침에 지금 전체 전국에 프레카드를 달았어요.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혜원 이렇게 위원장의 현수막. 네, 어제 손혜원 위원장께서 밤새도록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발표가 나니까 이제 손혜원 위원장이 그냥 밤새도록 이거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해가지고 아침에 지금 붙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3년 반 동안 투쟁한 결과, 네. 그래서 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이제 성취했다. 사실상 이제 그런 거 밤새도록 손혜원 위원장이 고생해갖고 만드셨는데요. 네. 아직도 저희는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회사들 입장을 자꾸 지금 정부가 두둔해서 그런데요. 네.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수수료율이 외국에서는 지금 0.2, 0.3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그냥 은행에서 돈 빠져나가는 건데 그야말로 이 결제 수수료뿐이 아니거든요. 네. 신용카드는 이제 잠깐 돈을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뭐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1.92%라고 그러거든요. 평균적으로. 1.92. 야.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영국 0.3 뭐 이런 거, 뭐 비싸다고 하는 미국이 0.7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은 1.9이고 지금
체크카드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세제 혜택도 이제 정부가 체크카드에 지금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쪽이 이제 하나의 수익 모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금융회사들 생각을 가지고 네.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그 수익성에 대해서 네.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자꾸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그냥 지난번에 그 무작정 다 허가를 해줬잖아요.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무슨 핀테크 한다고 해서 또 금융회사 또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여러 개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부실 금융기관은 다 또 이 낙하산들이 내려가 있잖아요. 로비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부실 금융기관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른바 금융투자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금투협회를 통해서 이 금융위하고 기재부에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년 바로 이렇게 금융회사들한테 수천억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들이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금년에 또 올라왔어요. 이거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명목상으로는 세제 혜택을 소비자들한테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다 돌아가는 게 금융회사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실 금융기관들 도와준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또 가져가는 것은 대형 금융기관, 재벌 금융기관들이 또 다 가져가는 거죠. 네.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금융회사한테 가져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로비에 의해서 한국 경제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아마 큰 그러네요.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팥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팥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금융회사 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카드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카드업계가 어저께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당장 뭐 반발을 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거다. 그리고 참 대단합니다.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소비자한테로 이게 화살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한 7천억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거만큼 소비자 혜택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금융회사들을 위한 또 다른 꼼수 이런 것들을 또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 회사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네. 자기네들이 지금 소비자들을 위해서 무슨 혜택을 줬다 그러지만 요즘 보면 무슨 쿠폰 같은 거 이렇게 공짜로 주는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인해 주는 회사들 네,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할인 회사들은 뭐 카드 수수료 안 받고 어떻게 그렇게 할인을 해주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카드 회사들이 그렇게 할인해 주고 이런 거 자체가 자기네 영업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걸 소비자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정부가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니까 이 카드 회사들이 혁신을 안 하는 거죠.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밖에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그 상품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새로운 IT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금융회사도 가만히 앉아서 돈 벌게끔 이렇게 정부가 계속 뒤를 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다음 카카오 같은 데는 그냥 못 살게 괴롭히고 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자기네들한테 또 뭐 이렇게 핀테크가 외국에 비해서 너무 뒤처져 있다. 이러니까 또 그냥 어떤 회사들한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티켓을 줘가지고 네. 이제 허가해 주려고 하는. 그러면 그런 회사가 생기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렇게 그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금융회사는 퇴출 안 시키고. 그럼 퇴출 안 시키면 이제 그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거 어디선가는 고리를 끊어줘야 되겠네요. 도무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다가 한국 경제가 정말 이게 암덩어리 키우듯이 점점 이런 암적 존재들을 키워가는 경제로 가면 이 부담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망하면 공적 자금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망해가는 회사 살려야 되고 그 공적 자금 전부 국민들 세금,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진짜 코 묻은 돈 뜯어가지고 왜? 망해가는 그런 회사들 살려야 돼.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IMF 이후 계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IMF를 불러온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었거든요. 네. 이른바 그 모피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이제 기재부 출신들 옛날에 이제 이제 재무부였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정경제원이 됐었죠. IMF 전에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냥 금융시장 이런 걸 다 휘두르다가 결국에 가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금융회사가 다 부실화되고 소비자들이 다 부담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이 정확하게 그때 1996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 1997년 이때 초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모피아가 그때는 지금보다 민주화가 또 덜 됐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그 기재부 모피아들의 권력이 굉장히 셌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다시 기재부가 네. 이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오고 나서 전 부처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에도 역시 또 이 기재부 관료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네. 그걸 통해서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또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네. 이 부실 기업들을 다 지금 떠안고 있는 이런 상황들 네. 뭐 공교로운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96년 이전과 지금 너무 비슷한 게 많은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국회 와서 연설할 때 네. 연두가 아니라 그 시정 연설하실 때 지금 뭐 사상 최고 신용평가 기관이 한국의 신용 등급을 사상 최고로 올렸다 뭐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근데 이 사상 최고라는 게 바로 IMF 사태 바로 이전에 그때 등급입니다. 그때 계속 우리 신용 등급이 올라가다가 사상 최고 그렇게 신용 등급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IMF를 맞았죠. 지금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우연이 너무 많다. 네. 그 같은 것이 우연히 네, 같은 네. 것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1997년 1월달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도 노동법 파동이 이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노동법 날치기. 노동법 날치기 그때 파동 나가지고 네. 1월달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맞아요. 이빨을 악 물으시면서 입술을 깨물어 가시면서 노동법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도 노동자와 국민의 엄청난 그 저항을 불러일으킨 바 있죠. 그때 취재했었습니다. 네. 아 그러신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그 기업들이 막 도산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바로 지금 금융기관들 부실화돼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 부실화돼 있고 지금 가계부채 굉장히 높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은 자꾸 신용등급을 높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IMF 이전과 지금 똑같은 신용등급 그런 상황에서 노동법 계약한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이 이제 그런 굉장히 그 옛날하고 비슷하게 간다. 근데 사실은 국정교과서 같은 걸 보면 지금 뭐 97년이 아니라 79년으로 간 것 같기도 한 느낌도 좀 들고요. 1972년 막 이렇게 그때로 간 것 같기도. 백으로 자꾸 빽빽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이 대략 난감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기 2015년에 유신을 다시 걱정해야 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져만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결국에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대통령 스스로 선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교과서는 황당무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 과정에서도 어찌됐든 챙겨야 될 민생 현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달 30일 세법 개정안 토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 크게 주목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세금도 중요하거든요. 세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저희 애청자들, 특히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일 것 같은데요. 주요 쟁점이 어떤 것이었나요? 사실상은 예전에 비해서는요, 쟁점이 많지 않은 그런 세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재벌과 부자감세 정책이 이미 다 법률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네, 그냥 그 상태만 되더라도 너무 좋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연말정산을 건드리려고 그랬다가 그렇죠. 그게 또 역풍을 맞아가지고 지난해입니다, 오히려 지난해. 예. 네, 작년에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말정산 건드렸는데 오히려 세수가 더 부족해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생각을 해낸 것이 이제 담배세였죠. 네. 이 담배세가 지금 엄청나게 세수에 보탬이 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효자 상품을 개발한 건데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그래서 속이 푹푹 타들어가서 담배를 팍팍 패고 있는데 네. 거기다 대고 지금 세금을 부과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네.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민들 쥐어 짜고 그다음에 재벌과 슈퍼부자들은 계속 도와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 뭐 큰 뭐라 그럴까요? 뭐 쟁점은 많지 않은데 네. 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겁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카드 같은 거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는데 네. 체크카드 수수료는 거의 인하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는 정부에서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50%로 인상한다. 그러면 금융회사들은 사람들은 이제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할 테니 네. 금융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거를 잘 모르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게 어려워요. 복잡해요. 모르시면서 네네. 이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이번에 정부가 30%에서 50%로 올리는 걸 가져왔으니 이거는 우리 국민들, 서민들을 지원하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예. 뭐 그거 자체로만 보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틀림없이 혜택을 받는 건 맞는데 네. 그냥 혜택을 받는 건 아니죠. 세금을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혈세를 거기다 깎아주는데 네. 깎아주게 되면 그 이익은 카드회사가 카드회사로, 금융회사로 넘어가는 예. 거죠. 이게 고차원적인 이런 방정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요번에 이제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청년 고용 증대세제라고 그래서 네. 청년들을 고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1인당 500만 원을 기업들한테 이제 해주는 거죠.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주는 거죠. 세금 혜택을 주는 겁니까? 세금 혜택을 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한테. 예.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게 작년도에 우리 윤호중 의원께서 이미 그 법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때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했거든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거는 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는 퍼주기다. 네. 그렇게 해갖고 기업 퍼주기도 안 되는 겁니까? 중소기업은 안 되는구나. 대기업은 퍼줘도 되는데 네. 중소기업하고 중소자영업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딱 보면 어떻게 했냐면 중소기업은 500만 원으로 낮추고 대신에 네. 대기업은 250만 원을 해주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것만 또 따로 보면 네. 중소기업 500만 원 해주고 대기업 250만 원 해주니까 네. 뭐 큰 문제 없겠네. 뭐 그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중소기업은 고용 여력이 없잖아요. 뽑을 수가 없어요. 뽑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돈을 지원해줘도. 네. 그러니까 대기업은 원래 뽑는 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뽑는 인원에 대해서 250만 원씩 그냥 추가로 주는 거죠, 덤태기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원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청년 고용 할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의무 할당제. 예. 그러면 그 청년 고용을
할당을 청년 고용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3%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대기업들이 그걸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혜택 주는 거는 저는 뭐 그거 좋다 이거예요. 네. 그래도 하여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건 좋은데 지금 그런 제한 없이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해주는 것은 이것은 역시 또 대기업 퍼주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정책 같지만 이렇게 들춰내고 보면 굉장히 꼼수. 네. 하여튼 잘 봐야 되겠네요. 네. 갑자기 국정원 포스터가 생각이 납니다. 잘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허투루 그냥 쓱 그냥 대충 보면 안 되고 꼼꼼하게 반드시 여러분 퓨어한 마음으로 홍종학의 퓨어 경제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잘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넘기면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좋아할 수 있어요. 모르고 그냥 대충 따라가니까. 그러면 안 되고 꼼꼼하게 보고 분석 잘 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또 이번에 재밌는 게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확대를 해요. 임대업자들이요. 임대업자들에게. 네. 그래서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네, 그러니까 임차인을 위해서 해주려면은 이제 전월세 같은 것을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세제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많이 늘렸는데 정부 여당이 또 계속 반대를 해왔죠. 이게 뭐냐면 준공공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준공공임대. 예, 준공공임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공임대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갖고 있고 그걸 임대해 주는 거고 네. 민간에서 임대해 주는 건데 공공임대와 같이 그렇게 전세나 월세금 인상률이 제한이 돼 있어요. 한 5% 정도 이상은 네. 못 못하도록 올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5% 이상 올리지 않는 그런 임대주택이라고 정부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는데 네. 전월세 상한제를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러면 준공공임대를 늘리면 그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세입자한테 도움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준공공임대 이거 계속 확대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금년에 들어와선 일반 임대, 기업형 임대에 대해서 8년 이상 그냥 임대 주택이다. 그러면 네. 준공공임대든 아니든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준공공임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죠. 임대료를 막 올리는 이 기업형 임대에 대해서 자기는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몇 년간 그렇게 우리 세입자를 위해서 준공공임대를 확대해라. 근데 실질적으로 와갖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이게 또 다 건설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주택 만들어 놓고 분양이 안 될 때, 네. 그때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세제 혜택 주겠다. 이런 목적이죠. 전부 업자들을 위한, 기업을 위한. 그러니까 사실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소수자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야 할 정부가 전부 있는 사람들, 업자들, 대기업, 재벌 이런 사람들만 편들어가지고 도대체 국민들이 정말 세금 내는 보람이 없어요. 세금만 뜯어가지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이제 저희 당에서 네.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 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과하자. 이게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한대요. 그다음에 이제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 유입할 때 그때 지원하자는 김관영 의원이 이런 안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절대 반대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벤처기업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제가 또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또 절대 반대하고 있고. 벤처기업은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다음에 이제 산해유보금 710조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자. 그래서 이제 최재성 의원, 이인영 의원 이런 분들이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또 역시 절대 반대. 정부 여당이 절대 반대.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호중 의원 중소기업이 이제 일자리 늘리면 네. 그때 지원하자. 최저임금 인상했을 때 그때 또 세제 지원하자. 이런 거 윤호중 의원이 또 내놓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입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이런 경우에 혜택을 좀 늘리자. 김현미 의원이 이런 거 내놓고 있는데 네. 또 소상공인 공제부금 이런 거 좀
그 소득공제 같은 거 이렇게 좀 확대하자.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입자 이런 거 우리가 법안 쫙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반대. 여성들 절대 반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재고용할 때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자. 이거 얼마나 줘야죠. 줘야 돼요. 예. 이거 박가원 의원이 이런 거 내셨거든요. 지금 제 친구들 다 놀고 있어요. 취직하고 싶어. 갈 데가 없어요. 예. 우리 전순옥 의원님이 이제 협동조합 하시니까 협동조합에 대해서 세제 혜택 좀 주자. 이런 거 이제 간이과세자들 뭐 의제매입 공제 이런 거 정부가 줬다는 거 이런 거 다시 좀 혜택 좀 확대하자. 이런 것들을 하여튼 뭐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러네요. 있죠. 지금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계속 그 자료를 넘겨가시면서 지금 법안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의원님들이 낸 법안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 한 수십 페이지입니다. 수십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이런 중소자영업자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 그리고 또 서민들을 위한 법안들은 전부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렇게 재벌 대기업 편만 드는 특히 금융당국에만 금융회사들만 좋은 일로 한다면 우리 경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그거 관세법. 네. 그러니까 지금 롯데 호텔 이제 연말에 이제 면세점이 그 이제 기한이 다가오거든요. 네. 새로 이제 그 면허 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롯데 호텔은 일본 기업이잖아요. 네. 이게 100% 일본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100% 일본 기업에다 이만큼 특혜를 줘야 되느냐? 이 롯데호텔이 그 재무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그 이익 구조를 보게 되면 호텔 해가지고 거의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남아요. 네, 롯데호텔도 등치는 크지만, 그래요? 네, 그 거의 안 돼요. 특히 요즘은 일본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네.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롯데호텔의 지금 수익이 어디서 나냐면 전부 면세점에서 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면세점 그 1층 면세점 을지로. 네. 네. 을지로 있고 그다음에 저기 잠실에도 있고. 잠실에도 있고. 잠실에 그 새로 진 건물 네, 거기에 네, 지금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큰 그 면세점에서 수익이 다 나요. 그 나는 거가 정부가 그냥 허가를 내줘서 그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지금 몇백억씩 수익이 나는데 네. 그거는 그냥 우리 세금으로 그냥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걸 왜 일본 기업한테 주냐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법안 저희가 뭐 저뿐만 아니라 김관영 의원, 윤호중 의원 이렇게 다 내놨는데 네. 뭐 지금 정부가 끄적도 안 하죠. 지금 제가 이제 맨날 얘기했던 그 주세법, 네. 우리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맥주, 네, 수제 맥주, 수제 맥주, 예. 네. 그 여태 안 됐습니까? 여태 아니 뭐 조금은 돼가지고 네. 외부에 유통 안 되는 건 이제 외부에 유통돼서 요즘 카페 같은데 보면 수제 맥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막걸리처럼 병에 네. 닮아서 외부에 파는 거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그 세율 좀 낮추자는데 네, 중소기업하고 수제 맥주 세율 좀 낮추자는데 그렇게 반대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서 그거 이익 보는 곳은 오비 맥주인데 오비 맥주가 1위 업체인데 얘는 또 이게 벨기에 기업이죠. 100%. 그 오비 맥주가 벨기에 기업입니까? 네, 그 두산이 갖고 있다가 팔았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M&A 전문 기업이 갖고 있다가 KKR이라고 하는 기업이 갖고 있다가 지금은 AB 뭐 베인베인가 AB 인베브, 네. AB 인베브라고 하는 벨기에 기업 한테 지금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 외국 기업을 위해서 한국의 중소기업과 수제맥주 회사들을 돕자는 야당 의원의 이런 그 진정성 있는 이런 그 법안 발의는 그냥 원천 봉쇄해서 얘기 안 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세법 심의할 때 올라오는데요. 네. 정말 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네. 그래도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계약을 막아보자고 네. 지금 3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네. 거의 지금 효과는 없고 네. 그 국민들한테는 이게 잘 안 알려져서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연말정산 사태 났을 때 뭐 야당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 법 통과시켜 준 거 아니냐. 우리는 통과시켜 주고 싶어서 통과시켜 준 게 아니죠. 다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막다 뭐 한두 개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통과가 된 건데, 이제 같이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해서 사실은 들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조세 소위에 들어가서 이런 걸 심의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앞이 캄캄합니다. 눈앞이 캄캄하시겠어요. 그나저나 벨기에 국민들하고 일본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사랑하겠어요. 이렇게 자국의 기업을 위해서 애쓰는 정부가 또 있을까요? 다른 나라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정부, 참 특이하고 독특한 정부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지금 뭐 세계화 시대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냐 그런데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 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특혜. 외국 기업한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대기업 맥주가 중소기업이나 수제 맥주 세율이 세금이 낮아요, 대기업보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란 말이에요. 중소기업이나 수제 맥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인데 그 대기업이 알고 보니까 외국 기업이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고. 특혜는 없어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특혜는 없어야죠. 특혜는 없어야죠. 아니 오비 맥주가 벨기에 기업인데 벨기에 국민들은 좋죠. 왜냐하면 벨기에 기업이 돈 버는 거니까 그 나라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오비 맥주 많이 먹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주세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담배세만큼 주세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전부 다 벨기에 국민들 좋은 일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먹겠습니까? 그 맥주를 국민들이. 이런 답답증이 좀 생기는데요. 정말 갈 길이 멉니다. 도대체 이 나라, 이 국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눈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팟짱 같은 시대의 등불 같은 언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 나라에 남아서 살아남아서 좀 세상을 바꾸는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팟짱 서포터즈들이 있어요. 의원님 마카산삼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영한네이처라는 훌륭한 기업이 있습니다. 영한네이처라는 회사에서 팟짱 서포터즈로 활약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페루의 마카와 한국의 산삼이 만나서 새롭게 태어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페루에서 마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검색창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한국의 마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좀 페루의 마카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 출연진들이 좀 가끔 드시는데 제가 오늘 출장 나오느라고 챙겨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꼭 마카산삼을 좀 챙겨서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식은 아시죠? 풍무양꼬치. 회식은 풍무양꼬치에서 꼭 하시기 바라고요. 김광진 의원님은 11월 18일 예약하셨대요. 의원님 언제 가시겠습니까? 풍무양꼬치. 네, 풍무양꼬치. 회식은 풍무양꼬치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꽃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이것은 착한 콜 서비스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배달은요 전국 어디든 3시간 이내에 배송이 됩니다. 1800-9222 그리고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 수도권 어디든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을 해드리니까요. 애청자분들께서는 꼭 이 점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착한 콜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기업이에요. 1% 나눔 운동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소비를 하는 이런 것 중에 일부가 시민단체나 이런 데로 기부가 됩니다. 제가 의원님 좀 쓰셔야 되겠어요, 이거를. 어제 얘기 들으니까 그건 좋은데 강북 전용 대리운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강북은 안 간대요.
강북 전용 대리운전. 네. 아, 착한 콜은 어디든 가실 거예요. 꼭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강북 전용 대리운전. 강남은 이렇게 착한 콜 갔다가 사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북은 갔다가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대리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남으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대리가 금방 붙는데. 네. 강북으로 가시면 네. 거기서 다시 돌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집에 가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냥 대리분들이 강북 가는 걸 싫어하신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강북 전용 대리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네. 돈 좀 조금 더 받으시고. 그러니까요. 조금 더 받으시더라도 강북 전용 대리운전. 저희 착한콜 사장님께서 꼭 이 업종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